자, 여러분, 유미기계 112회 전산해결급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교재 페이지 쪽수는 54쪽입니다. 자, 그러면 K레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12 유미기계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미기계는 기계 부품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0기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기 2025년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라고 해서 3점, 3점, 그리고 4점으로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용하여 추가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레 프로그램 실행해서 자, 거래처 등록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여기 맨 밑에다가 코드 번호 5230이라고 되어 있죠? 5230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대영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대영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대영토이 맞죠? 대영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사업자 번호부터 해볼게요. 108 그리고 86 그리고 135 135 그리고 74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명 거기 보니까 박왕구라고 돼 있고 제조 왕구 제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박왕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업태는 거기 제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왕구제조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경기도 강주시 오포읍 왕림로 139라고 나와 있으시죠. 입력 잘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주식회사 유미기계의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기초채권이니까 이제 전년도부터 이월된 저 채권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자, 기초정보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것은 이 전년도에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잔액 중에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들이 있는 계정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처별 기초 잔액들을 입력하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시면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면 자, 금액이 알뜰 소모품이 500,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튼튼 사목이 380인데 830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 씌워서 입력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요 차이가 없어지겠죠.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에 보시면 클래식 상사라고 해서 72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강림 상사라고 해서 2000이 아니라 200이죠. 그럼 여기 2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460인데 전체 잔액이 거래처별 금액이 아예 누락됐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거기 회원 상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회원 상사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보니까 46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검토한 결과 기말 재고 자산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재료의 금액이 7,600
7,360으로 되어 있는데 올바른 금액이 7,560이었대요. 이게 입력이 오류가 났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보시면 원재료비를 클릭해 보면 기말 원재료 재고가 7,3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7,560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은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아무리 눌러보셔도 수정이 안 되시죠. 그죠? 자, 이 기말 원재료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이 기말 여기 원재료에 이 7,360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360이 정기분 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안에 이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원재료 금액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 매출 원가가 있잖아요. 여기 이 기말 제품 재고 4,500 이것도 여기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이 4,500이 반영되는 거예요. 이 기말 상품 865만 원도 여기 보시면 이 상품 매출 원가 클릭해 보시면 86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각각의 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기말 상품,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입력된 값이 원가 명세서 또 손익계산서에 그 숫자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여기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자, 원재료비를 클릭했을 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잠깐 닫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이 원재료의 금액 7,36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7,560이 돼야 되는 거죠. 7,560만 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차 차익이 또 안 맞는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선은 그대로 두시고 요거를 닫고요. 7,560으로 금액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닫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다시 들어가시면 전기분 재무 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이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원재료비를 클릭했을 때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아까 그 고친 금액 7,560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재료비라는 것은 기초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원재료 재고를 뺀 게 원재료비가 되는 건데 이 기말의 원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료비도 달라졌겠죠. 그럼 재료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재료비가 줄었겠죠. 이게 더 기말 원재료가 더 커졌으니까 재료비가 더 금액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가 줄었다는 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금액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 5억 383만 5천 원을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5억 383만 5천 원을 표시해 놓고요. 메모해 놓고 이 금액이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쪽에 들어가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를 뺀 게 제품 매출 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메모해 놓은 거 보면 5억 300, 그죠? 83만 5천 원이었다. 맞죠, 여러분? 메모해 놓은 거 보면 5억 383만 5천 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메모하신 그 금액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당연히 매출원가 금액도 바뀌었겠죠. 그럼 매출원가 금액이 바뀌었다는 것은 또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단기 순이익도 바뀌었다. 이것도 한번 적어놔 볼까요? 연습 삼아서. 자, 단기 순이익 1억 3,386만 5천 원이죠. 요 금액 단기 순이익 1억 3,386만 5천 원. 그럼 요 금액을 메모 우선 해놓고 여기 어디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건 적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단에 블록이 여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불러오겠습니까? yes, 예라고 눌러주시면 아까 메모해 놓으셨던 1억 3,386만 5천 원이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순이익 해가지고 위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은 메모해 놓으셔야죠. 1억 7,176만 5천 원. 이 금액을 문제지에다가 연필로 적어 놓으시고 요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예요? 1억 7,176만 5천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아까 200만 원 그 대차가 안 맞았던 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완료한 겁니다. 이 3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부가세 고려하지 말고 한 문제당 3점씩 6문제에서 18점입니다. 자, 문제 2번에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월 10일 날 제조부서 7월분 건강보험료 68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에 50%는 회사가 부담한 것이고, 그렇죠? 회사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급여를 줄 때 건강보험료, 직원이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죠. 이렇게 해놨다가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할 때는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직원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예수금 부채가 차변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34만 원이 주는 거예요. 왜 34만 원이죠? 자, 전체 68만 원에서 50%는 직원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34만 원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으로 68만 원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4만 원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는 이제 제조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그렇죠. 제조 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8월 10일이죠. 그쵸? 8월 10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 부채가 감소할 거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4만 원이 되겠죠. 그죠? 68만 원에 50%는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돼 있을 거니까 예수금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인데 지금 제조부서에 대한 건강보험료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8월 23일 주식회사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바드러움 350만 원이 만기가 돼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이 어음 대금을 못 갚은 거예요. 지급이 거절돼서 모 처리가 됐다. 부도 처리가 됐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바드러움이라고 우리가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만기 때 은행에다가 제시했더니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대금을 못 갚아서 지급 거절이 된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음의 부도라고 해요. 그럼 차변에 바드러움이라고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이게 부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부도가 났다라는 것을 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가 회수 가능성을 나중에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차변에 있던 부도어음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고요. 차변에다가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을 써가지고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분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바드롭을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를 우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대변에 바드러움을 우선 대변으로 기록해 주세요. 그럼 거래처는 애플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애플전자. 자, 금액은 350인가요? 그죠? 350.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부도원과 수표. 부도원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부도가 났다라는 것을 장부에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도원과 수표는 이제 차후에 결산할 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대손 처리할지 아니면 채권으로 분류를 할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3번은 뭘까요, 또? 자, 9월 14일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 여러분, 일용직에 대한 우리 인건비는 급여나 임금이라고 안 하고요. 작급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차변의 작급, 비용의 발생 42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날짜는 언젠가요? 보니까 9월 14일이죠. 9월 14일로 들어가시고 자, 이거 대변에 현금만 있으니까 출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출금으로 해주시고 작급이라고 해서 800번대로 영업부니까요. 800번대로 해서 금액이 얼마인가요? 42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작급이라는 비용이 발생 여기 하단에 보면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월 26일 날 영업부서의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확정급여형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잠깐 복습해 보면 확정급여형은 우선은 회사가 퇴직금 불입한 거를 책임지는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면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가 그냥 퇴충이라고 약자로 적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갚아야 될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별도로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회사가 확정급여용으로 금융기관에다가 70원을 적금해 놨어요. 이 70원 적금한 거에 따른 운영 책임은 회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놨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갚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 50원을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을 뺏어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가 줄고요. 이 운용자산에서 꺼내줬으니까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0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자,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해서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용으로 퇴직연금에서 지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아놨대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줄고요. 그리고 확정급여용이니까,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간 걸로. 이러한 분계 패턴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날짜는 지금 날짜가 9월 26일, 9월 26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줄어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가 줄어들면 되죠, 여러분?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이건 뭐예요? 자, 확정급여용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변에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걸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올해 25년도 5월 3일 날 취득했던 주식회사 더푸른 컴퓨터의 주식 3,700만 원 주식 전부를 3,700만 원에 처분했다. 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취득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서 자, 5,000주를 취득했었는데 한 주당 취득가액이 7,000입니다. 자, 우리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취득 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5,000주 곱하기 7,000원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세요, 여러분? 3,500만 원이 대변으로 단기 매매증권이 없어지고요. 자, 보통예금으로 3,700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3,700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 대변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같이.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 보니까 날짜는 10월 16일, 10월 16일이고요. 자, 우선 대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뭘 갖다가 팔았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갖다가 팔았다. 자, 이걸 얼마에 취득했었냐 하면 5,000주를 취득했었는데 한 주당 7,000원이었다. 그럼 3,500만 원이 지금 처분이 돼서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거를 자, 이 주식 전부를 갖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전부 단기 매매증권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얼마를 받았대요, 여러분 보니까? 3,700만 원을 받았다.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 여러분 차이가 나는 200만 원. 대차 차익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건 대변의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뭐예요, 여러분? 대변이면 수익이니까.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아, 당연하죠, 여러분. 그죠? 3,500짜리 3,7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반 지표 문제네요. 자, 6번에 11월 29일 날 액면금액 5천만 원짜리 사채를 4,900만 원에 발행했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사채 발행했을 때 자, 날짜는 11월 29일이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겠네요. 그죠? 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다고 돼 있죠? 4,900에 발행했다. 그럼 4,900만 원 보통예금 자산이 들어왔을 거고요. 대변에 사채라고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사채라고 분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4,900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채 발행할 때 이게 할인 발행된 건지 할증 발행된 건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액면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문제 보면 5천만 원. 5천만 원이 액면 금액인데 4,900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100만 원이 금액이 낮게 발행된 거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사채 액면 5천만 원짜리인데 4,900에 할인 발행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재하시고 이렇게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했을 때 이 부족한 10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까지 입력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